사주팔자, 운명 이런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뭔가 미신 같고 막연하고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건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거 아주 정교한 물리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리학의 최고 고전으로 꼽히는 자평진전 제11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마법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해독해 볼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진 엄청난 오해부터 하나 깨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내 사주 참 좋다, 완벽하다라고 하면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는 아주 잔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완벽한 운명은 그런 고인물 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스템의 진실을 아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복잡한 철학을 아주 재밌고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오늘 딱 6단계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운명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부터 시작해서 3대 원칙, 지리학적 배치, 방어막 메커니즘, 그리고 실제 역사 속 두 황제의 삶을 비교해 본 다음 마지막 궁극의 동적 평형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주의 엔진입니다. 실제로 이 거대한 운명의 시스템에 시동을 걸고 굴러가게 만드는 상반된 두 가지 물리적 힘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운명이라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에는 딱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한쪽의 합은 말 그대로 자석처럼 서로 확 끌어당기는 인력이에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짝을 만나면 사르르 녹아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반면 다른 한쪽의 충은 폭발적인 청력입니다. 뻥 하고 기존의 룰을 깨부수고 튕겨내는 에너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밀고 당기는 두 힘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힘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두 번째 파트, 이 거대한 시스템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게임의 룰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시스템은 절대 변하지 않는 세 가지 고정규칙 위에서 작동합니다. 첫째, 조화로운 합이 개입하면 파괴적인 충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글자들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즉 물리적 위치가 힘의 위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거 진짜 반전인데요. 내 인생을 다 부숴버릴 것 같은 무시무시한 충이 때로는 꽉 막힌 내 운명을 뻥 뚫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치 거대한 시계탑 안에 정교한 톱니바퀴들처럼 서로 끊임없이 개입하고 얽히면서 찰칵찰칵 돌아가고 결국 여러분 삶의 실제 결과물들을 빚어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파트, 거리와 배치의 지리학입니다. 이 톱니바퀴들은 허공에서 도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해진 8개의 칸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만 작동하거든요. 어떤 에너지가 진짜 힘을 쓰려면 무조건 위치가 중요합니다. 나한테 영향을 주는 글자가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에너지가 100% 강력하게 꽂힙니다. 하지만 한 칸 멀어질수록 힘이 쭉쭉 빠져요. 심지어 중간에 다른 글자가 떡하니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 그럼 아예 에너지가 통과 자체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고 논리적인 운명의 지리학인 셈이죠. 네 번째 파트, 방어막과 숨은 변수들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치명적인 글리치, 즉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삶에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의 분산입니다. 나를 향해 엄청나게 파괴적인 충돌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운에서 새로운 글자가 쓱 나타나서 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를 공격하려던 쪽이 짝짓느라 정신이 팔려버려요. 공격성을 잃고 충돌이 무효화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훌륭한 실딩 효과입니다. 재밌는 건 이 방어막들 사이에도 견고함의 등급, 즉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글자 셋이 뭉쳐서 아예 상대를 압도해버리는 거대한 3합이 있고요. 1대1로 찰싹 붙어버리는 6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타격받는 것 같은데 사실 저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 은밀하게 서로 손잡고 있어서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암합이라는 스텔스 기능까지 존재하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시스템 오류가 생깁니다. 바로 다수와 소수의 법칙인데요. 1대2처럼 머릿수에 불균형이 있을 때는 서로 눈치 보느라 충돌이 꾹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글자 하나가 쓱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1대1 매치업이 성사되면서 억눌려 있던 충돌이 화산 터지듯 쾅 하고 폭발해버립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두 번째 시스템 오류는 더 치명적입니다.
아, 나는 합이 방어막을 쳐줘서 평화롭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운에서 새로운 방해꾼이 탁 끼어듭니다. 그러고는 내 방어막의 핵심 글자를 낚아채가 버려요. 찰석같이 믿었던 보호막은 산산조각이 나고 영원히 끝난 줄 알았던 그 파괴적인 충이 부활해서 다시 나를 찌르게 됩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꼬여버리는 무서운 변수죠. 그럼 5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복잡한 이론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할지 역사 속 최고의 테스트 케이스 2명을 통해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인물을 보기 전에 충돌의 역설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집 수도 파이프가 꽉 막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 뚫으려면 엄청난 힘으로 팍 치고 부숴야 하잖아요. 충은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내 시스템 내부를 꽉 막고 있는 맹독 같은 에너지를 충이라는 물리력으로 완전 박살을 내버려야만 기운이 싹 순환하는 거거든요. 파괴가 곧 창조를 부르는 완벽한 전화위복의 메커니즘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이게 얼마나 극명한지 아실 겁니다. 청나라 최고 전성기를 이끈 건류왕제, 이분사주에는 다 때려 부수는 파괴적인 충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돌들이 오히려 시스템의 독소만 골라서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는 창조적 파괴로 작용했죠. 반대로 광서왕제를 볼까요? 겉보기엔 서로 끌어당기고 친한 평화로운 합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무의미한 조화로움들이 자기들끼리 엉켜서 에너지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는 거대한 덫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두 황제의 시스템 진단서를 딱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필요한 곳에 정교하게 배치된 창조적인 파괴는 천하를 호령하는 맑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방해꾼이 얽히고 설켜 쓸데없이 친하기만 한 조화로움은 뜻 한번 펴보지 못한 비운의 생애라는 결과를 낳았죠. 겉보기에 평화롭다고 다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궁극의 운명, 동적 평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시스템에 숨겨진 알고리즘을 직접 해독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 운명을 진짜 엔지니어처럼 딱딱 읽어내려면 이 엄격한 3단계 프로세스만 거치시면 됩니다. 첫째, 8개 글자의 물리적 위치와 배치를 쫙 확인한다. 둘째, 어떤 놈이 끌어당기고 어떤 놈이 밀어내는지 그 힘의 벡터를 계산한다. 마지막 셋째, 그래서 결국 치명적인 독소가 날아갔는지 아니면 이상한 방해꾼이 개입했는지 최종 결과값을 판별한다. 아주 명확하죠? 이 알고리즘의 흐름을 쫙 따라가다 보면 숨겨진 변수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치명적인 독소가 진짜 제대로 제거될지 추적할 수 있는 빈틈없는 청사진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 길하고 흉한 인생의 향방을 아주 정확히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평진전 1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의 철학적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운명, 완벽한 사주란 아무 갈등 없이 고요한 고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쉼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천체 관측기처럼 파괴와 결합이 맞물려 내 안의 탁한 기운을 스스로 툭툭 걸러내고 에너지를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상태. 그걸 바로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운명의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형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고 고요한 평화라는 미신은 뒤로 버리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파괴와 충돌이 내 삶을 가장 위대하게 치유하고 정화하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갈등과 조화로움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의 에너지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구조화하고 계신가요? 운명은 겁먹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력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오늘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면 참, 왜 나한테만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럴 때, 내 팔자야 하거나 그저 운이 나빴다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사실은 고도로 정밀한 기계장치에 발생한 단순한 기계적 과부하일 뿐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각화 매뉴얼 해설에서는요, 우리의 운명을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해결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새로운 엔지니어의 관점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스스로에게 딱 한 번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았던 그 끔찍한 순간들이 사실은 알 수 없는 미신이나 나쁜 운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 가능한 객관적인 시스템 역학의 결과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애매모호한 운명론은 잠깐 내려놓고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진단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 운명은 정말 수많은 톱니바퀴가 쉴 새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기가 막히게 정밀한 블루프린트와도 같습니다. 각각의 톱니바퀴는 우리 삶의 다양한 에너지를 상징하거든요. 이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갈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특정 기운들이 엇갈리면서 엄청난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스템의 과부하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3가지 핵심 역학을 분석할 겁니다. 오늘 짚고 넘어갈 시스템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시스템 과부하인 형충. 둘째, 위기 개입인 합. 셋째, 충돌을 제어하는 3대 전술. 넷째,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자,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첫 번째 진단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시스템 과부하, 바로 형충의 본질입니다. 예로부터 흔히 형충이라고 불려온 이 오래된 개념을요, 우리는 철저하게 기계적인 관점에서 진단해 볼 겁니다. 도대체 이 충돌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2개의 에너지가 쾅 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생기는 심각한 마찰이에요. 톱니바퀴 2개가 억지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리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꽃이 튀고 굉음이 나겠죠. 우리 삶에서 겪는 급격한 변동과 위기들은 바로 이런 에너지들의 물리적인 과부하 현상인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저기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붉은 번개가 막 튀는 기어들이 보이시나요? 두 에너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기계 전체에 엄청난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 그럼 결국 시스템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거죠. 에너지를 부드럽게 분산시키고 열을 확 식혀줄 아주 강력한 윤활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섹션, 이 위기를 딱 멈추게 하는 개입, 바로 합의 원리입니다. 자, 기계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아찔한 위기 상황이에요. 이때 아주 기가 막힌 전략적 개입이 시작되는데요. 해결의 핵심은 탐합망충이라는 원리입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싹 분해해 볼게요. 첫째, 에너지가 정면 충돌하는 과부하가 생깁니다. 둘째, 이때 옆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에너지가 나타나서 싸우던 에너지 중 하나를 강하게 유혹해버려요. 셋째,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간 에너지가 싸움 자체를 잊어버리면서 기계가 다시 안정화됩니다. 갈등을 억지로 누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아하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이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따라가 볼까요? 방금 전까지 파괴적으로 붉은 번개가 치던 마찰 부위에 아주 부드러운 황금색 에너지가 쓱 개입합니다. 이 합이라는 에너지가 완전 최고급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던 톱니바퀴들이 저 매력적인 에너지는 뭐지? 하면서 서로 싸우던 걸 멈추고 새로운 파트너와 찰칵 맞물리게 됩니다. 그 결과 시스템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하고 안정된 회전을 되찾게 되죠. 끌림이 마찰을 완벽하게 압도해버리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세 번째 섹션, 이 충돌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3대 전술, 육합, 삼합, 그리고 암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전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매트릭스로 큰 그림부터 확실히 잡고 갈게요. 아주 뚜렷한 3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자석처럼 1대1로 주의를 확 분산시키는 육합. 둘째, 거대한 방패처럼 대규모 동맹을 맺어버리는 삼합. 셋째, 수면 아래 빙산처럼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조약을 맺는 암합입니다. 이 3가지 시각적 비율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 나올 설명이 진짜 직관적으로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첫 번째 전술, 육합입니다. 양쪽에서 자석처럼 쫙 끌어당기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이건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방어책인데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두 사람이 멱살을 딱 잡고 막 주먹 다짐을 하려는데 갑자기 각자의 짝꿍이 나타나서 자기야 빨리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손잡고 딴 데로 데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내 짝꿍 챙기느라 너무 바빠져서 상대방이랑 싸울 마음 자체가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는 기가 막힌 주의 분산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술, 삼합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거대한 세력을 구축해버려요. 자, 나무 한 그루가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는 날카로운 도끼가 딱 내리치면 그냥 꺾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다른 노드들이랑 단단하게 결속해서 아주 거대한 숲을, 삼각 방어막을 구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예리한 쇠도끼가 날아와도 그 거대한 숲 앞에서는 이빨도 안 먹힙니다. 외부의 공격을 그 압도적인 연대의 힘으로 완전히 튕겨내버리는 든든한 방어 전술이죠. 세 번째,
제가 정말 흥미로워하는 암합입니다. 이건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빙산을 떠올리시면 딱 맞아요. 겉으로 드러난 수면 위를 보면 막 붉은 번개가 치고 풍파가 끊이지 않는 위기 상황이거든요. 남들이 볼 땐 아이고 큰일 났네 싶죠. 하지만 수면 아래 진짜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황금색 톱니바퀴들이 너무나도 단단하고 은밀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인 충돌을 다 견뎌내게 만들어주는 비밀스럽고 강력한 에너지 조약이 밑에서 꽉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분석에서는 이 암합을 정말 극찬합니다. 겉보기엔 위태로워 보여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숨겨진 협력자가 짠 하고 나타나거나 내면에 엄청난 자가 회복력이 발동해서 스스로 위기를 딛고 일어서 버리거든요. 이건 그냥 겨우 살아남는 생존 전술이 아니에요. 깊은 결속을 바탕으로 그 위기를 가장 실속 있는 큰 성공으로 뒤바꿔버리는 진정한 의미의 숨겨진 치트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결정짓는 위치 역학과 시스템의 심장 원령에 대해 알아보죠. 방금 전까지 살펴본 그 훌륭한 해결 전술들도 결국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아주 단순한 물리 법칙이에요. 에너지를 주고받는 노드들이 바로 옆에 찰썩 붙어 있으면 방어 에너지의 전달력이 무려 100%에 달합니다. 반면에 글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나 다른 노드가 끼어 있어서 뚝 떨어져 있다. 그럼 에너지 전달력이 절반 이하로 확 떨어지는 거죠. 거리가 멀수록 힘은 빠지기 마련이니까요. 시각적으로 한번 볼까요? 서로 바로 인접해 있어서 굵고 선명한 빛의 기둥으로 쫙 연결될 때 과부하를 억제하는 방어 능력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빈 곳이나 다른 블록이 가로막고 있으면 연결선이 눈에 띄게 희미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요. 거리가 멀어져서 방어력이 약해지는 만큼 애초에 충돌하려면 파괴력 자체도 같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로도 문제를 스르르 풀어낼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 설계의 밸런스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나갑니다. 이 시스템 전체를 쥐고 흔드는 하이퍼 드라이브 코어 엔진이 바로 원령, 즉 여러분이 태어난 달입니다. 저 중앙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이 원령이 어떤 기운을 밀어주느냐에 따라 우리를 지켜주는 합의 방어력이 2배로 증폭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충돌의 파괴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내 블루프린트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열어볼 때 가장 1순위로 확인해야 할 마스터키인 셈이죠.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패러다임 전환. 위기를 어떻게 엄청난 성취로 바꾸는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잡하고 오묘한 기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자, 이 모든 방어 기제와 에너지 제어술이 적재적소에 완벽하게 조율된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마찰이 발생했을 때 그걸 단순히 식히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뜨거운 마찰 에너지를 우리 삶을 완전히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형충이라는 마찰은 결코 내 인생이 망했다거나 불운하다는 징조가 아닙니다. 표면의 갈등을 뚫고 궁극의 완성형으로 진화하기 위한 아주 역동적이고 필수적인 엔진의 굉음인 것이죠. 네, 마찰은 결코 고장이 아닙니다. 위기는 여러분의 시스템이 다음 레벨로 도약하기 위해 막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을 뒤흔드는 그 거센 충돌과 과부하를 이제 궁극적인 진화를 위한 강력한 로켓 추진력으로 써볼 준비 되셨나요? 내 삶의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또 어떤 숨겨진 무기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당장 확인해보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 지금 삶이 평화롭다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어쩌면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살짝 소름 돋는 개념인데요. 바로 영원한 평화라는 환상, 그리고 멈춰있던 운명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바로 시작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꽉 물려있다가 결국 압력을 못 이기고 산산조각나는 이 금반지들 보이시죠?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서로 강하게 끌어당겨서 묶이는 현상을 합이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합이 들어오면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합이 가져다 준 평화는 결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방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숨겨져 있던 운명의 칼날이 어떻게 확 날아드는지 오늘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위장된 평화와 잠복한 위기, 멈춘 톱니바퀴를 돌리는 3가지 기제, 실전 통변 체크리스트, 그리고 끊임없이 박동하는 운명의 실체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위장된 평화, 잠복한 위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겪는 인생의 굴곡을 이보다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꽉 눌려있는 빨간 스프링처럼 갈등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겉보기엔 내 삶이 참 평탄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운의 흐름이라는 자석이 다가와서 그 덮개를 쓱 치워버리는 순간 꾹꾹 눌려있던 즉 이 충돌의 에너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튀어오릅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제2의 형충, 즉 갈등의 재부활 현상입니다.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방패 역할을 하던 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툭 하고 깨져버리면서 억눌려 있던 재앙이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잠들어 있던 위기가 폭발적으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려버리는 원인은 대체 뭘까요? 2번째 파트에서 그 기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무시무시한 폭발 현상도 아주 명확한 3가지 기계적 원리로 굴러갑니다. 바로 합거의 배신, 균형의 붕괴, 그리고 운의 개입이죠. 이 3가지 법칙이 내 시스템에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평화가 정확히 언제 산산조각 날지 결정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녀석들이죠. 자, 첫 번째 기제인 합거입니다. 딱 봐도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시죠? 명리학에서 합이라는 건 정말 강력한 끌림, 이른바 정이에요. 그런데 내 운의 흐름에서 저렇게 자석처럼 훨씬 더 매력적인 새로운 글자가 쓱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나를 지켜주던 방패를 문자 그대로 유혹해서 훔쳐가 버리는 겁니다. 방패가 홀랑 떠나버리니까 뻥 뚫린 내 빈틈으로 그동안 벼르고 있던 충의 붉은 칼날이 자비 없이 꽂히게 되는 거고요. 이걸 실제 사주에 대입해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묘요충이라는 아주 격렬한 충돌을 술토라는 든든한 방패가 딱 막아주고 있잖아요. 다행이죠.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묘나 인 같은 새로운 글자가 툭 튀어나와서 내 유일한 방패인 술토를 낚아채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묘와 유의 맹렬한 충돌이 쾅 하고 폭발해버리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째 기제인 균형의 붕괴를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살펴볼게요. 위쪽 파이프를 보시면 물길이 2갈래로 나뉘니까 비교적 안정하게 흐르죠? 명리학의 유명한 원리 중에 일충, 이불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가 둘을 동시에 제대로 때릴 순 없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양쪽으로 흩어지면 치명적인 폭발 대신 그냥 팽팽한 대치 상태만 유지됩니다. 그런데 아래쪽 파이프처럼 분산되던 타겟이 어느 순간 하나로 좁혀진다면요? 에너지가 100% 한 곳으로 몰리면서 그야말로 화산 같은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키고 맙니다. 실전 사례로 좌오충을 보면서 이해해보죠. 처음엔 저우리에서 자 하나랑 오 2개가 팽팽하게 대치 중입니다. 공격력이 반으로 분산돼서 실질적인 타격은 없는 꽤나 안전한 상태죠.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운이 저렇게 기계팔처럼 오 하나를 쓱 집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황은 순식간에 안전한 분산 상태에서 극도로 파괴적인 1대1 진검승부로 돌변하고 맙니다. 번개가 쩍 하고 내리치는 저 모습이 딱 지금 상황인 거죠.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3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잠복해 있는 위기 폭탄이 언제 터질지 알아내는 3단계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내 방패의 강도를 파악하고, 둘째, 방패와의 물리적 거리를 계산한 다음, 셋째, 지금 들어오는 운의 흐름을 추적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모든 방패가 똑같이 단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합이라는 방패는 저 묵직한 철제 금고문처럼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서 웬만해선 꿈쩍도 안 해요. 하지만 육합은요? 그냥 낡아 빠진 나무문이랑 다르게 없습니다. 운에서 살짝만 흔들어도 바사삭 무서져 버리죠. 거기다 이 방패가 충돌하는 글자들 옆에 딱 붙어 있는지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방어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를 따라가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운이 내 방패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그럼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위기를 싹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운이 내 방패를 가로채거나 공격해버리면 그럼 그 즉시 사이렌이 울리는 위험기로 진입하는 거죠. 이 구조를 알면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안전지대에서 제2의 형충이 터지는 치명적인 위험지대로 곤두박질 치는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을 콕 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파트. 끊임없이 박동하는 운명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정교한 동기화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사주 원국이라는 황금색 미로가 10년, 1년 단위로 들어오는 외부의 붉은 톱니바퀴들과 딱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명리학의 대가 설화고가 남긴 유명한 역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갈동이 완벽하게 묶여서 해소되어 보이는 바로 그 상태가 훗날 시간의 톱니바퀴가 그 매듭을 툭 하고 풀어버릴 때 찾아올 거대한 파국의 무대를 미리 세팅해 놓은 거란 뜻입니다. 설화고의 이 강력한 명언을 꼭 마음속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삶이 평화롭다고 마냥 안심하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운명을 제대로 읽는다는 건 아유 튼튼한 방패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파티를 여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저격수가 언제 그 방패를 박살내러 올지 정확히 계산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죠. 결국 운명이란 건 다 조각되어서 딱 굳어버린 정적인 동상이 아닙니다. 이 역동적으로 교차하고 물결치는 흐름들을 보세요. 운명은 합과 충이 쉴 새 없이 서로 얽히고 묶이고 또 풀리기를 무한 반복하는 그야말로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생태계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 삶에 텅 비어있던 자리가 무언가로 채워지는 바로 그 기쁜 순간이 오히려 꾹꾹 숨겨져 있던 운명의 칼날을 정통으로 노출시키는 치명적인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다가올 10년 대운이 가져올 진짜 변화에 진정으로 대비되어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평화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다가올 변화의 숨은 기류를 꿰뚫어 보는 사람만이 자신의 진짜 운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하고도 오묘한 시간과 운명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여러분, 평화는 무조건 좋고 갈등은 무조건 나쁘다? 명리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해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알던 합과 충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 거거든요. 조화로움이 오히려 나를 파괴하고 살벌한 갈등이 내 운명을 구원하기도 하는 우주의 설계도. 자, 바로 들어가 보죠. 명리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죠. 아, 합이 들었네? 대박. 충이 있네? 망했다. 이런 식의 이분법 말이에요. 결합하면 무조건 긍정적이고 부딪히면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이 엄청난 오해. 사실 운명의 격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겉모습만으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내 운명의 그레이드가 단순히 평화냐 전쟁이냐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운이 얼마나 투명하고 맑은지, 즉 청한가, 아니면 답답할 정도로 탁한지, 즉 탁한가?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미친 듯이 치고받고 싸워도 그 충돌이 불순물을 싹 걷어내면 운명은 엄청나게 맑아집니다. 반대로 겉으론 웃으면서 손잡고 있어도 속으로 질척하게 엉켜버리면 그야말로 늪에 빠진 탁한 사주가 되는 거죠. 이걸 물리적인 형태로 상상해 볼까요? 뼈대가 아주 명확하고 불순물이 낄 틈조차 없는 단단한 목재 건축물. 튼튼하게 스스로를 정화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청, 즉 맑음입니다. 반대로 온갖 덩굴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빛조차 안 드는 숲을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엔 식물들이 하나로 잘 뭉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숨이 턱턱 막히죠. 이게 바로 기운이 꽉 막혀버린 탁한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을 역사 속 진짜 인물들에게 대입해보죠.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청나라 대제국의 절대 군주, 권룡제입니다. 이분의 우주적 설계도,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딱 열어보면 와, 진짜 사방에서 맹렬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위태로운 난리통이 따로 없어요. 얕은 상식으로만 보면 평생 바람잘 날 없는 비운의 사주라고 생각하기 딱 좋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명식 안에 기가 막힌 자정 엔진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주에 있는 묘유충이라는 녀석이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정원사처럼 나를 돕는 척하는 쓸데없는 나무들을 싹둑싹둑 잘라냅니다. 게다가 좌우충은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 뜨거운 불길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한마디로 이 살벌한 충돌들이 걸륭제에게는 완벽한 맞춤형 청소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이 치열한 난타전 덕분에 나쁜 기운들끼리 알아서 강하게 부딪히며 공멸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걸륭제의 핵심 기운인 경금이 말도 안 되게 투명하고 맑아진 거죠. 나를 죽일 것 같았던 사나운 기운들이 오히려 거대한 제국을 호령하게 만드는 활인검, 즉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된 겁니다. 갈등이 극도의 맑음을 끌어낸 진짜 완벽한 촉매제였던 거죠.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 비운의 광서제입니다. 앞서 본 걸륭제랑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명식을 쓱 보면 야, 진짜 부드럽고 친밀합니다. 글자들끼리 막 서로 정이 넘치게 화합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만 보면 아주 평화롭고 완벽한 운명이구나 싶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짜 화합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기운들이 예쁘게 딱 결합하려는 그 찰나에 중간에 신금이라는 아주 얄미운 방해꾼이 쓱 끼어들면서 그 결합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운들이 그냥 흙탕물처럼 마구 뒤섞여서 엄청나게 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짜 화합에 완벽하게 당한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엉킴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아시나요? 명식상으론 다정하게 화합하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선 그게 주변 세력들에게 완전히 얽혀서 발목이 잡혀버린 상태를 의미했어요. 서태후 같은 거대 권력에 짓눌려 평생을 고립된 꼭두각시 황제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 부드럽던 화합이 그를 평생 가둬버린 보이지 않는 끔찍한 감옥이었던 겁니다. 자, 복잡한 명리학 용어 다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진짜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내 앞길의 방해물을 날카롭게 싹 베어버리고 질서를 만드는 활인검의 힘. 그리고 겉으론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질식시켜버리는 얽힌 덩굴 같은 가짜 화합. 이 두 가지를 말이죠. 표면적인 글자들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운명을 매트릭스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걸륭제의 그 무시무시했던 충돌은 오히려 스스로를 정화시켜서 극도로 맑은 에너지를 뿜어내며 대제국의 주인이 되게 만들었죠. 반대로 광서제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화합은 결국 혼돈의 덩굴이 되어서 그를 평생 갇힌 꼭두각 신세로 만들어버렸고요. 그럼 이렇게 완전히 뒤집힌 패러다임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실제 운명을 읽어낼 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3단계 실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막연하게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아주 구조적이고 명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이죠. 기억하세요. 1단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충돌이 나한테 꼭 필요한 기운을 깨부수고 있는지 아니면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을 시원하게 날려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2단계, 합이 들었다고 무조건 만세 부를 게 아니라 이 결합이 나를 투명하게 승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해요. 마지막 3단계, 이 기운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엉망진창으로 엉켜서 막혀 있는지 그 전체적인 거리와 배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운명을 읽는다는 건요. 눈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글자 하나하나 붙잡고 이게 좋은 거네 저게 나쁜 거네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나운 충돌도 완벽한 질서로 다스리면 세상의 위기를 베어버리는 강력한 권위가 되고 아름다운 화합도 무비판적으로 안주해버리면 질식하는 족쇄가 되거든요. 진짜 고수는 글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산수와 보이지 않는 전체 숲의 형상과 구조를 읽어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꼭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태껏 그토록 피하고만 싶었던 골치 아팠던 그 갈등과 충돌,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앞길을 맑게 청소하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숨겨진 활인검은 아닐까요? 무조건 둥글둥글한 게 좋다는 그 탁한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내 삶의 갈등과 조화를 오늘 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시원하게 리프레이밍 해보시길 바랍니다.